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세연 그린텍 본사 회의실 41층은 전날 밤부터 분주했다. 유서연 31살 국내 최연소 에너지 기업 CEO이자 세연그룹 회장의 딸. 오늘은 그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세계 지속가능투자연합 WS과의 협약 서명에 예정되어 있었고 이 회는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서연은 몇 년 전부터 탄소중립형 발전 시스템을 주도하며 국내 에너지 업계의 혁신을 일으켜왔다. 그녀의 꿈은 동북아 최초의 그린 에너지 허브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번 투자 유치가 성사된다면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었다. 오전 9시 55분 회의 본전. 회의실엔 이미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등 각국 대표단이 착석해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수선했다. 통역 담당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비서팀장이 다급히 속삭였다. 무슨 말이야? 저제 도쿄에서 인천으로 왔잖아. 공항 리무진 사고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대체 통역도 없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료 발표 슬라이드도 다국어 버전이 모딩 오류로 뒤섞인 상태였다. 준비한 사운드 파일은 잡음이 섞여 듣기조차 힘들었다. 계획된 모든 흐름이 무너지고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 WS 에오 대표인 데이비드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즉시 철수할 것입니다. 영어로 단호하게 뱉은 그 말은 총알보다 더 빠르게 회의실을 관통했다. 뒤따라 유럽 대표단, 일본 대표단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은 숨 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서은은 마이크를 잡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잠시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우리가 준비한 건. 말은 흐릿했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옆자리에 전략기획실장 김도현조차 문을 피한 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전 직원들은 회의장 뒤편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일부는 휴대폰으로 항공편을 검색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Excuse me, 미스터 밀러. I believe there has been a misunderstand.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회색 유니폼을 입은 여성. 손엔 여전히 물걸레가 들려 있었고 이름표엔 인재하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걸어나와 허리를 살짝 숙이며 프랑스어로 말했다. 제보스 프레디 페이션터 인스턴트. 그리고는 곧바로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로 각각 문장을 이어갔다. 발음은 원어민 수준이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인재 47세, 5년째 세연 그린텍에서 야간 청소를 담당해온 미화원. 누구도 그녀를 눈여겨본 적 없었던, 모두가 바닥만 쳐다보며 지나쳤던 존재였다. 제게 10분만 시간을 주신다면.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자리를 대신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서연은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보았다. 몇 주 전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던 그 얼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의.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눈빛은 CEO들의 것보다 더 강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은재는 중앙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들었다. WS 에어 대표단을 바라보며 영어로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과거 연경제사회이사의 소속 다국어 통역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국제적 기준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회사를 평가절하하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오류는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이 갖고 있던 미래 가치까지 부정할 만큼 큰 일인가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밀러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일본 대표단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누구도 회의장을 나가지 않았다. 단 5분 전까지만 해도 무너질 듯했던 협상이 단 한 사람의 말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인제는 조용히 연단을 내려갔다. 손에 들린 걸레는 여전히 축축했다. 서연은 그녀를 멈춰 세우며 말했다. 잠깐만요. 저랑 같이 올라가 주세요. 인제는 CEO가 직접 부른다는 사실에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서연의 눈빛은 단호했고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은 이미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인제는 걸레를 조용히 수레에 걸쳐두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서연을 따라 회의실 밖으로 나섰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43층 최고 경영 진층에 도착하자 부하고도 절절한 고급스러움이 공간을 감쌌다. 인제는 이곳을 수백 번 닦아본 적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서연은 본인의 집무실로 인제를 안내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다. 잠시 말을 잃은 채 서연은 인제를 응시했다. 정말 궁금해서요. 대체 누구신가요? 인제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인제 47살, 세연 그린텍 입사한 지 5년이 되었고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 아니라 왜? 서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였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 언어를 그 발음과 문장력은 그냥 취미로 배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인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도쿄대학교에서 안화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후 위엔에서 다국어 통역사로 근무했지. 뉴욕에서 7년, 제네발에서 2년 있었습니다. 서울에 눈이 커졌다. 정말용. 그런데 아직은 여기. 제 남편이 미국 출장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뉴욕 사무소에 있었고 6살 딸아이를 데리고 귀국했죠. 그 아이는 희귀신경계 질환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끝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낮에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과 재활센터를 오가야 했고 밤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다 보니 미와 일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만들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면접 보고 채용하고 이끌어왔다고 생각했는가. 그런데 5년간 매일 지나쳤던 한 여성이 이토록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었음을 전혀 몰랐다. 사실 4년 전 세간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재의 말에 서연이 놀라 눈을 떴다. 면접까지 가지 못했어요. 내부 추천이 없으면 서류 통과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순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해졌다. 분명 자신이 만든 구조,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었지만 그 시스템이 누군가를 얼마나 조용히 밀어내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나나서서 서연이 물었다. 말씀처럼 조용히 살아오셨는데 이은재는 미소도 분노도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 회실에 있는 모두가 당신까지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번역 오류, 시스템 실수, 실무자 부재 그것은 무능이 아닙니다. 그건 상황일 뿐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상황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더군요. 그녀는 이어 말했다. 저 역시 그런 판단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알고 있죠. 청소부가 뭘 안다고 라는 시선으로.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대.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리며 떨렸던 부끄러움, 죄책감,
경으심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감쌌다. 이때 서연의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다급히 들어왔다. 대표님, 버벌리스웨어에서 추가 정이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 밀러 대표가 아까 발표하신 분, 윤재 씨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에. 두 사람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저 괜찮을까은? 진재가 조용히 물었다. 서연은 곧바로 대답했다. 지금 이 회사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 요청에 응할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여 인재는 단 하루 만에 청송수회를 내려놓고 다시 국제회의 테이블에 앉게 되었던 단 한마디 말로 회의를 뒤집은 그녀는 이제 진짜 대화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WS의 어리 비공식 면담이 진행된 곳은 세연 그린텍 본사 41층의 별도 회의실이었다. 데이비드 밀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일본 대표 귀쿄 사포, 프랑스 대표 앙드레 르클레르도 함께 있었다. 인제는 단정한 회색 셔츠에 얌전히 묶은 머리, 소맨 별다른 문서도 없이 조용히 입장했다. 그녀는 복도 끝까지 함께 동행한 서연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미즐 리 생큐브 accepting a sudden request. 밀러가 영어로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인재는 유창하게 답했다. It's my honor, 미스터 밀러.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회의는 곧바로 시작됐다. 밀러는 슬라이드 오리, 통역 누락, 그리고 협약서 촌내 번역 불일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각 문제의 원인을 설명했고 실제 데이터와 이시를 통해 원문과 번역본의 차이를 짚어가며 조정 방향을 제시했다. 그녀의 설명은 단순한 통역을 넘어 전략과 문화의 맥락을 이해한 분석 데커였다. 프랑스 대표 앙드레는 중간에 손을 들고 불어로 물었다. 보스 아베즈 이키 보스 아미에스 티라러비아 옐렐 젠비. 당신은 제네바에서 근무했다고 하셨죠. 우이 이른 텐트과 엔티 아피아티 퍼러 컨실 데스 드로츠 디엘홈 펜던트 뷰스 엔스. 네, 인권이사회 통역사로 2년간 일했습니다. 그 말에 유키쿠 대표가 일본어로 조용히 속삭였다. 역시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군요. 회의가 끝날 무렵 데이비드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말했다. 미즌 이 I must be honest. 예유스투드 빈대 미팅 돈. I was skeptical. But not. I think I was the one who needed translation. 인재는 미소를 지었다. Sometimes God need to translate is not was its perspective.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녀는 다시 복도로 나왔다. 서연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돼서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단은 시간을 벌었어요. 인재가 짧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오는 도중 서연은 갑자기 말을 꺼냈다. 그런데 인재 씨는 어쩜부터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유엔 통역사였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갖추셨는데 왜 계속 미화원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인재는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선택이었어요. 나의 치료가 끝나면 다시 현장에 복귀하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 자신도 잊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조직이 그렇게 만든 거죠. 아니에요. 인재는 고개를 저었다. 조직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저도 스스로를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익숙했거든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문제 일으키지 않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꽉 눌렀다. 그날 저녁 본사 복도에서 은밀한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그 미화원 아줌마 진짜 언출신이라. 말도 안 돼.
그럼 몇 해 청소만 했겠어. 우리 인사팀 뭐 한 거야? 대표님이 감정에 지친 거 아니야. 회의실 안에 있었던 일부 간부들은 이미 불편함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동현 전략기획실장은 자신의 권한이 침해당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다음날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이제 우리 회사는 미화원이 전략 발표도 하고 회의실도 저하는 시대가 됐네요. 능력만 있으면 뭐든 된다지만 절차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 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찬반 댓글이 엇갈리며 경론이 벌어졌다. 그 시각 인재는 지하 1층 휴게실에 있는 작은 개인 공간에서 딸아이 인영이의 숙제를 도우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른 휠체어 위에서 일본어 회화 책을 펴놓고 있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일본어 잘해서 병원 선생님들하고 직접 말할래. 그 말에 인재는 처음으로 얼굴이 흔들렸다. 무너진 감정이 눈가에 맺혔다. 그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은영아, 넌 할 수 있어. 엄마도 한 번 더 믿어볼게. 월요일 아침 세연 그린텍의 임원회의실. 긴급 소집된 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단 하나였다. 인재 씨의 직책 부겸 이탕후 협상 관련 역할에 대한 검토. 회의실엔 대표 유성현, 전략기획실장 김도현, 인사팀장 최성의, 법무실장 이한석을 비롯해 各본부장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김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대표님, 지난주 회의 상황은 저도 잘 이해합니다. 인재 씨의 개입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사내 공식 절차 없이 외부 협상 자리에 개인은 투입하는 건 명백한 인사 규정 위반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김 실장을 바라봤다. 지금 우리는 위기 상황입니다. 내부 인사 규정보다 중요한 건 신뢰 회복입니다. 그러자 이현석 법무실장이 말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 세워지면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도 주시하고 있어요. 전문성 없이 미화원을 중용한 파격 인사라는 시선이 분명 존재합니다. 인사팀장 최성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인재 씨 역량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내부 평가나 검증 없이 직책을 부여하면 다른 직원들의 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몇몇 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역으로 묻겠습니다. 만약 인재 씨가 처음부터 석사학위와 국제 경력을 제출하고 정식 면접을 봤다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기회를 얻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미화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에 5년 동안 누구도 그녀의 능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연의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능력 있는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었고 지금은 그 침묵이 깨지자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김도현이 입꼬리를 살짝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누구든 과거 경력을 내세우면 조직 내 임의 승진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두드려졌다. 문이 열리고 조용히 인재가 들어섰다. 회의 중인 거 압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만 해도 될까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인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는 직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한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한 가지 제가 말할 기회를 얻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덧붙였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걱정하신다면 저의 경력과 학력, 자격증,
이전 소속 기관에 추천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어떤 형식의 평가든 받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날 오후 그녀는 인사팀의 도쿄대학교 석사 졸업증명서, 유능 근무 경력 증빙서를, 프랑스 인권위원회에서 받은 추천서를 제출했다. 모든 서류는 공식 인증 번역본과 함께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몇 시간 후 내부 평가회가 다시 열렸다. 선녀는 말없이 서류를 돌려보았다. 김도연은 그것을 훑어보면 입을 다물었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인 이현석도 결국 더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설아는 직접 이메일을 작성했다. 공식 사내 공지. 인재 씨는 앞으로 다문어 언어 전략 고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녀의 역할은 제한적이나 매우 핵심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절차는 인사팀 및 법무팀과 협의 후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조직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능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든 실력과 진심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그 가능성을 지지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게시판엔 또 다른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는데 자료 읽어보니 진짜 대단한 분이더라. 나도 회사 들어올 때 그렇게 뛰어난 경력은 없었는데 이런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는 게 부끄럽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현실에서 처음 본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수긍한 건 아니었다. 익명으로 작성된 또 다른 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능력 있는 거 알겠는데 왜 굳이 그렇게 드러내야 했을까? 조용히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영웅처럼 등장하면 나머지는 뭐가 되나? 그 글의 인재가 직접 댓글을 달았다. 조용히 지내던 사람도 말해야 할 순간은 있습니다. 제 침묵이 당신들의 편견을 유지하게 만들었다면 그 침묵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공감을 받았다. 그날 밤 인재는 휠체어에 앉은 딸을 안고 침대에 눕히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 무섭지 않아. 딸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이제 엄마 이름을 누가 물으면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어. 화요일 오전 9시 세안 그린텍 41층 회의실. 공식 회의가 아닌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자리였다. 유서은 대표와 WSLG 수석대표 데이비드 윌러, 그리고 통역사 없이 단 둘이 대면하는 미팅이었다. 하지만 이날 밀러가 원한 상대는 유서연이 아니었다. 인재는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 정장 바지에 단정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여느 때처럼 단정히 묶여 있었다. 손에는 노트북 한 대와 형기 한 묶음이 들려 있었다. 굿모닝 미스터 밀러. 굿모닝 미스 리. I appreciate coming.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커피나 다과도 준비되지 않은 철저히 실무적이고 목적 중심적인 분위기였다. Before we begin, 밀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단. I want to make it clear. I requested this meeting not adjourn. curiosity, purpose of necessity. What happened their previous session이 intervention하자. exceptional, but more than that, it raised questions. 인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I understand and I'll do my best to answer them. 밀러는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가 노트북을 열었다. 모니터에 나타난 화면에는 세연 그린텍의 5년간의 재무 자료 요약이 있었다. Let's start with this. 그가 말했다.
Your insights during the last session about a investment direction were precise, but in a follows of audit EDA found irregularities in carbon credit allocation. 인재는 문서를 넘겨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Yes, I noticed that June. There duplicated records in the key report from the central renewable. 종, 밀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UBA read internal financial reports. Some of them were included in the multilingual package provided during the initial presentation. R. Compared them with the translated versions and noticed inconsistencies. 이은재는 노트북을 켜고 한 페이지를 열었다. 각국 단어로 번역된 문서 원문과 그녀가 직접 다시 정리한 대조표가 화면에 띄워졌다. Here, 그녀가 설명했다. This table was supposed to show projected carbon offset impact per zone, but the Japanese translation uses a different scale that is to 14%. Inflation in the interpreted impact was that intentional. 밀러가 물었다. I'm not in the position to say that.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But a discrepancy exists, and it's not the only one. 그녀는 프랑스어 버전에서도 발견된 용어류가 독일어 보고서에 누락된 항목을 설명했다. 밀러는 그것을 차근히 받아 적었다. 잠시 후 그는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줄이 You ain't not just a linguist, you think like a strategist.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I was trained to interpret more than words. context, culture, implication.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밀러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인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Tell me honestly, if this company's had recognized your talent 5 years ago, what would be different today? 그녀는 정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Maybe nothing, or maybe everything. Would have stayed quiet if that meeting hadn't gone wrong.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No, I had no plan to speak. But as with you standing there, unfairly judged my mistake at wasn't us. I remembered how that felt. 밀러는 다시 침묵했다. 그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You know, you may have saved this company's future, but you also made many people uncomfortable. I am ready to what comes next. 이은재는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I have been invisible for 5 years. If stepping forward means being targeted, I still prefer that to being forgotten. 그 말에 밀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Then I'll make a recommendation. May I ask what kind? That saying Greentech appoint as chief advisor to the Cross Cultural Evaluation Committee to our upcoming Sustainability Alliance, and let your team manage multilingual compliance with submitted documentation. 인재는 순간 숨을 멈췄다. 어이수, I don't make such decisions lightly, but I value competence, and integrity.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두드려졌다. 비서가 얼굴을 내밀었다. 대표님께서 입장해도 괜찮을지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밀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유성이 들어왔대. 그녀는 인재를 보며 묻지도 않고 바로 밀러에게 인사했다. 미스터 밀러, Atlas to lead productive conversation. Very much so. 밀러가 말했다. In fact, it might have been the most productive meeting I've had in Seoul so far. 회의는 곧 종료되었다. 인재는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를 지나 사무실로 향했다. 그 순간
누군가 작은 메모지를 그녀 책상 위에 놓고 갔다. 그 위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당신의 존재가 불편합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메모지를 조용히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랩탑을 열고 오래전 쓰다 말았던 연구 논문을 다시 불러왔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멀티링얼 미스인터프러테이션 인 코퍼러트 컬처 하우스 할런스 이니블즈 인저스티스. 그날 오후 세연 그린텍의 고 임원진 회의는 긴급하게 소집되었다. WSA와의 비공식 회의 결과가 소문처럼 퍼져나가면서 회사 내부에서는 복잡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전략기획실장 김도연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인재 고문에 대한 내부 평가 보고서입니다. 그녀의 경력은 확인되었고 멜러 측에서 공식 자문 요청까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진행되면 조직 내 균열이 심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법무실장 이현석이 말을 이었다. 기술적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조직 문화가 충돌이 발생하면 파장은 커집니다. 내부 구성원들, 특히 중간 관리자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 유서는 말없이 그 보고서를 훑었다. 보고서 말미에는 한 문장이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기술적 이능함과 조직 내 수용 가능성은 반드시 별개로 검토되어야 함. 그 문장을 본 순간 서연은 뭔가 묘한 불쾌함을 느꼈다. 그럼 그녀가 유능한 게 오히려 문제라는 뜻입니까?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김도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문제는 유능함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유능함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익명으로 된 내부 고발 이메일이 언론사에 전달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세연 그린텍 내부에서 통역자료 조작 및 수치 곡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그것을 은폐하고 있음. 이메일에는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암시된 표현들과 지난 회의에서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대상은 명확했다. 인재였다. 다음 날 아침 주요 경제지 첫 면의 기사가 실렸다. 전직 유엔 통역사 자료 조작에 연루. 기사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의혹을 부풀렸고 일부 언론은 상승세를 타던 스타 고문의 추락 가능성을 다루기 시작했다. 임재는 출근하자마자 수십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일부는 지지의 말이었고 일부는 노골적인 비난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대표실로 향했다. 유서연은 그녀를 보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기사를 봤어요. 우리가 바로 대응할게요. 인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당황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예감했습니다. 조용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전면에 서면 반발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한 개의 USB를 꺼냈다. 이건 제가 며칠 전부터 정리한 비교 분석입니다. 번역 오류뿐 아니라 내부 재물 자료의 수치 변경 흔적도 포함되어 있어요. 서연은 USB를 받으며 물었다. 이걸 누구에게 보낼 생각입니까? 외부 감사팀입니다. 이미 중립적인 다국적 회계법인 한 곳에 사전 문의를 해두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해. 제가 그 요청을 공식화하죠.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인재 씨, 이번엔 내가 먼저 보호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세연 그린텍은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현재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회사는 내부 독립감사기관에 전면 재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전량 제출되었고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WS 에어 본사에서도 입장문이 도착했다. 세연 그린텍의 인재 고문은
현재 당사의 전략 협업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녀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습니다. 기사의 방향은 점차 달라졌다. 일부 언론은 처음 기사의 신빙성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진보적 성향의 한 매체는 오히려 인재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조직 내부의 구조를 지적했다. 그날 밤 인재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딸의 방에 들어갔다. 은영은 휠체어에 앉은 채 일본어 단어장을 넘기고 있었다. 엄마, 오늘 뉴스에 엄마의 이름 또 나와서 근데 친구가 그러더라. 내 엄마 멋있다고. 이은재는 딸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엄마는 멋있어지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거짓이 싫었을 뿐이야. 딸이 웃었다. 근데 엄마, 사람들이 엄마 무서워하는 것 같아. 이은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낯선 거겠진.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있기를 바랐던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조용함에 너무 오래 익숙해졌었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도심의 불빛들이 마치 새로운 언어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배경이 아니었다. 그리고 더는 아무도 그녀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외부 감사기관인 글로벌 회계법인 알파 컨설트가 세연 그린텍 본사에 도착했다. 사무실 전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작은 속삭임조차 조심했고 임원들의 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인재는 조용히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자리는 여전히 지하 1층 창고 희귀 공간 근처였지만 이제 누구도 그 공간을 하찮게 외기지 않았다. 오히려 매체와 외어 인사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그녀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감사팀의 요청으로 임시회의가 열렸다. 대표이서는 김도현 실장, 이현석 법무실장, 재무팀장 장우진, 그리고 이은재가 참석했다. 감사팀 수석 감사관인 토마스 브리너가 회의를 주도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단순한 의혹 해명이 아닙니다. 세연 그린텍의 전반적인 내부 관리 체계와 번영, 보고서 전달 과정의 투명성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입니다. 그는 중립적이고 차분한 말투였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리했다. 우리는 이미 번역본과 논문 보고서 그리고 각 국어로 발송된 투자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인재 고문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한 정밀 비교도 진행 중입니다. 인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료를 정리했다. 그녀는 이미 자체적으로 의료 사례들을 목록화해두었고 각 항목마다 원문과의 대조표, 해당 언어별 문법 보류까지 기록한 문서를 준비해 두었다. 토마스는 그런 그녀를 보며 짧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재무팀장 장우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고문님께서 이 자료들을 어디서 입수하신 겁니까? 내부 해람 문서인데 접근 권한이 없으셨을 텐데요. 이은재는 정면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공식 회의 자료로 배포된 번역본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공개된 자료를 비교한 것뿐입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바짝 얼어붙었다. 하지만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은재 고문께 더 깊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당신이 이유들을 지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현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겁니까? 이은재는 잠시 침묵했다. 모두가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제 동기는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공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대부분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제가 본 것은 또 다른 보이지 않음이었습니다. 그건 데이터 뒤에 숨은 조작, 단어 사이에 감춰진 굴곡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어떤 언어든 진실은 반드시 그 안에 남습니다. 저는 단지 그 진실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시는 언어를 도구 삼아 조직을 속이지 않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토마스는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 덧붙였다. 그 용기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끝난 뒤 요서연은 따로 인재를 불렀다.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지금 후회하는 건 없어요? 인재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더 어렵겠다는 걸 압니다. 맞아요. 사람들은 한번 드러난 진실보다 진실을 드러낸 사람을 더 오래 의심하니까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인쇄물을 건넸다.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국제지속가능성 포럼 IGSF 자료였다. WSI 공동 발표 세션이 생겼어요. 고문님께 공식 발표자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재는 그 문서를 바라보았다. 수십 개국의 관계자들과 언론이 모이는 자리, 자신이 다시는 서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국제무대. 제가 그 자리에 서도 될까요? 지금 고문님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거기에 설 자격이 없어요. 이은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책장을 열어 먼지가 쌓인 노트 하나를 꺼냈다. 대학원 시절 논문 초안을 적었던 노트였다. 표지엔 그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침묵은 언어의 부재가 아니라 사회의 선택이다. 그 문장을 조용히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국제지속가능성 포럼 IGSF 개막일 서울 코익스 국제회장은 전 세계 언론과 투자자, 정부 고위 관계자들로 붐볐다. 세연 그린텍의 공동 발표 세션은 첫날 오프라인 슬롯사 배정되었고 발표자는 다름 아닌 인재 고문이었다. 행사장 입구 그녀는 조용히 마이크를 점검받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 위에 얹은 얇은 회색 스카프가 그녀의 얼굴을 더욱 단단하고 명료하게 만들었다. 주최 측 폭력사들은 그녀에게 따로 장비를 제공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발표 직전 유서연 대표가 무대 뒤로 다가왔다. 긴장되지 않아요? 그녀가 물었다. 네, 이상하죠. 저는 단상 앞에만 서면 가슴이 떨렸는데 지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요. 그건 아마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조명이 꺼지고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추었다. 사회자가 천천히 소개를 시작했다. 다음은 세연 그린텍의 고문이자 언어 전략 전문가,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준 인재 고문의 발표입니다. 박수는 조심스러웠고 몇몇 좌석에서는 여전히 냉소적 시선이 느껴졌다. 몇 언론인은 메모장에 전직 미화원 출신이라고 썼다. 그러나 그녀는 무대 중앙에 섰고 마이크를 잡았던. 조용한 정적이 흐른 뒤 그녀는 영어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굿 애프터눈. I stand here not as 포럼에 클리는 not as an advisor, but as someone who learned the most difficult language silence. 잠시 정적이 흐르고 몇몇 청중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다. Silence is the most powerful language in any institution. It can hide mistakes. It can cover. She will repeat when that it can also break 우울야이노 because they lived in it. 그녀는 스크린을 넘겼다. 번역된 문서의 시, 수정된 그래프, 왜곡된 수치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그녀는 각 고리가 발생한 배경과 시스템의 허점,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화면에는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문장이 떴다. Behind every mistranslation, there's a person who chose silence over truth, sometimes because of fear, sometimes because they don't one would listen. 그녀는 무대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나는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 장면을 넘겼다. 화면에는 그녀 딸이 휠체어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 나타났다. She taught me a new language, not English, not Japanese, but courage. 정적, 그리고 천천히 터져 나오는 박수.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느렸지만 곧 정내를 가득 채우는 뜨거운 환호로 변해갔다. 국제 언론 기자들마저 박수를 치고 있었다. 단상 옆에서 대기하던 유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순간 분위기를 깨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국내 언론 하나가 긴급 속보를 내보낸 것이다. 이은재 고문, 전직원 통역 경력 과장 의혹 제기. 누군가 행사장 밖에서 일부 기자들에게 해당 문건을 유포했고 몇몇 기자들은 이미 회의장 안에서 기사 작성을 시작했다. 이은재는 무대 뒤로 내려본 중 서둘러 다가온 홍보실 직원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 들었다. 언론 중 한 곳이 고문님 이력 관련해서 익명 제보 받았답니다. EN에서 공식 재직 확인이 안 된다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엔 당황이 없었다. 대신 깊은 고요가 있었다. 자료는 그녀가 물었다. 아직은 단순 제보 수준이고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몇몇 기자들이 무대 뒤로 접근해왔다. 고문님, 이력 과장 논란에 대해 해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이은재는 차분히 입을 열었다. 제 경력은 감출 필요도 꾸밀 이유도 없습니다. 이엔 산하 인권이사회 소속 언어 지원단은 정식 발령이 아닌 국제 파견 협약에 따른 계약직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시기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며 해당 문서는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클리어 파일을 꺼냈다. 안에는 재직 확인 이메일, 계약서 사본, 그리고 파리 주재련 문화사무소에서 발행한 추천서가 있었다. 저는 이제 제 진실을 누군가의 허락 아래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공식 문서를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소문보다 느리게 도착하지만 훨씬 더 멀리 갑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천천히 회의장을 떠났다. 기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날 저녁 늦게 해당 언론사는 단독 기사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은재 고문 관련 보도 사실 확인 미흡 인정 정정 및 사과드립니다. 그날 밤 유서연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재씨 정말 강하네요. 오늘 그 자리에 서줘서 고마워요. 이은재는 웃으며 말했다. 고맙긴 해. 오늘은 제 이름을 되찾은 날이었어요. IGSF 발표 이후 세연 그린텍은 다시 한번 국내 언론의 중심에 섰다. 언론들은 인재 고문의 연설을 기적의 복귀로 묘사했고 일부 매체는 한 문장의 힘이 조직을 살렸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그녀를 조명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진 않았다. 본사 16층 전략기획실 내부 회의실, 김보현 실장과 이현석 법무실장, 장우진 재무팀장, 그리고 일부 중간 관리자들이 모여 비공식 회의를 열었다. 이대로 가면 조직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장우진이 비를 열었다. 도작 계약직 고문 하나 때문에 회사 방향이 흔들리고 있어요. 언론은 영웅처럼 떠받들지만 실제로 내부는 무너지고 있다고요. 김도연이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가 없었으면 WSR 투자가 철회됐을 겁니다.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지. 대표는 안전히 그에게 마음이 넘어갔고 전략적 의사결정까지 맡기려 하고 있어. 이현석이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쫓아낼 수도 없고 언론은 이미 신격화하고 있어. 그때 한중환 간부가 조용히 말했다. 흔들 수는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혼란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녀가 들어온 이후 내부 혼란이 가중됐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인사팀의 정식 채용 절차 위반을 문제 삼으면 결국 쫓아내자는 얘기군요. 김도연이 정리했다. 좋아, 그럼 여론이 가라앉는 타이밍에 맞춰 조치하자. 묘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중한 침묵을 유지하고 며칠 후 이은재는 인사팀으로부터 직무 적합성 검토에 따른 내부 면담 요청을 받았다. 면담 장소에 들어서자 인사팀장과 함께 김도현 실장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문을 열었다. 이은재 고문님, 현재 고문님의 직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내부적으로 정식 직무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려면 정식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고문님은 기존의 어떤 채용 루트와도 일치하지 않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재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따라서 고문님의 고용 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며 정규 채용을 원하신다면 새롭게 입사 지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물었다. 제 직무 적합성 문제입니까? 아니면 조직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이유입니까? 인사팀장은 당황한 듯 입술을 달썩였지만 김도연이 대신 대답했다. 고문님의 역량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직 내 질서를 위해 일정한 절차는 필요한 법입니다. 이은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제가 떠나야 한다면 떠나겠습니다. 다만 이 결정이 여러분에게 어떤 미래를 의미하는지는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섰고 곧바로 유선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혹시 저를 자르실 건가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일을 들었군요. 인사팀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건 내가 모르게 진행된 일이에요. 은재씨, 제발 그만두지 말아요. 이번 일은 제가 정리할게요. 하지만 인재는 대답하지 않았대. 그녀는 알았대. 진짜 싸움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되었고 이 싸움은 단순한 직무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자격을 묻는 싸움이었다. 그날 저녁 세연 그린텍 내부 익명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이은재 고문, 회사 내에서 정식 절차 없이 고위직 맡아 내부 인사 구조 붕괴 우려. 글은 빠르게 퍼졌고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갈렸다. 맞는 말이야. 아무리 똑똑해도 규정은 지켜야지. 그래도 그녀 아니었으면 투자 다 날아갔잖아. 그걸 잊었나. 논쟁이 격해졌고 분위기는 다시 양극단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조직 전체가 하나의 무게중심 없이 떠다니는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외부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던 회계 처리 오류 8건, 문서 전달 과정에서의 언어, 격옷 11건이 공식 확인되었고 인재 고문의 분석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WSA 측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세연 그린텍은 구조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비가 시급하며 이를 인재 고문과 같은 전문가들이 주도하길 희망합니다. 그날 밤 유서연은 임시 긴급 이사회를 열었던 회의 말미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익숙한 시스템을 고수할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앞으로 날아갈지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이은재는 회의장 뒤편에서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저 이 회사가 침묵으로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주정도 호소도 아니었다. 그건 사실에 가까운 바람이었다. 스웨덴 정상회의 연설 이후 인제는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왔단 언론은 그녀의 이름을 계속 언급했고 세연 그린텍의 기업 이미지도 회복 그 이상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그녀는 주목받는 자리를 피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 이메일을 정리하고 번역 교정본을 확인하며 일상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내부 게시판에 전사 공지가 올라왔다. 전사 대상 연례 포럼 지속 가능성과 조직 내 언어 윤리 연사 인재 고무 임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 무대 위에 선 이은재는 이전과 달리 마이크를 잡은 손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연단에서 말을 꺼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지난 5년간 누구의 이야기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객석은 조용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겪었던 일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직접 마주한 적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직함, 출신, 이력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정확한 평가는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실제로 잘못 번역된 계약서 한 구절을 보여줬다. 거기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한 단어 어긋남이 있었다. 이 한 문장의 우역이 수백억의 손해를 낼 뻔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 필요한 건 수십 년 경력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이상하다는 작은 의심, 그리고 그걸 말할 용기입니다. 그녀는 관중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저는 그저 청소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나도 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은 봤을 겁니다. 몇몇 젊은 직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동안 침묵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직급이 낮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비정규직이라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어떤 이야기를 감추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은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 초대였다. 이제는 말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조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천천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는 보천 관중에게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회사 내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다. 부서 간 회의에서 막내 직원도 발언할 수 있는 익명 아이디어 박스가 설치됐고 비정규직을 위한 정규화 심사 제도도 도입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듣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한편 이은재는 언어윤리센터 운영을 지속하며 각 부서에 맞는 언어 개선 자문을 제공했다. 처음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의심하던 관리자들도 점점 그녀의 방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냥 이상 듣는 것과 진심으로 듣는 것은 다르다. 이 고문은 듣는 훈련을 시켜요. 그게 진짜 리더십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센터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해지사 소속 계약직 직원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문님의 이야기를 읽고 저도 처음으로 팀장에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 일이 제 업무 방식을 바꿨고 팀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저도 누군가의 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접고 책상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날 밤 딸과 함께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 서울 하늘은 흐렸지만 공원 가로등 아래서 웃는 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엄마, 나중에 나도 언어 공부할래. 뭐,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인제는 아예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사람은 내 자신이야. 말은 그 담이야. 그리고 며칠 뒤 유선 대표는 인재겟의 회의실 공간을 제안했다. 소리 없는 방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곳은 누구나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었다. 게시판에는 작은 쪽지들이 붙기 시작했다. 나도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처음으로 내 의견을 말해봤어요. 누군가 들어주기만 해도 그 하루는 살 가치가 있어요. 인제는 그걸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바꾼 것은 회사의 정책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침묵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이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변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어두운 복도 끝에 서 있지 않았다. 이제 수많은 목소리가 함께 빛이 되가고 있었다.